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서입니다. 이웅혁 교수님, 이고은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궁금 사건 시작하기 전에요. 이 소식 먼저 한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일정 중에 조금 전인데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어떤 내용인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신공항 예정 부지죠. 부산의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찾았고 여기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속보는 이재명 대표가 이 방문 중에 사인을 하다가 피습을 당했다라는 소식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가 기자 얘기한 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방금 조금 이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궁금 배우 고 이성균 씨 관련 수사 소식부터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성균 씨가 사실 세상을 떠났지만 경찰이 공갈 사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건 촉발시킨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약 사건의 첫 제보자가 이 유흥업소 실장이 아니라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5천만 원을 뜯어냈다가 얼마 전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기를 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는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A씨는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3억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같은 오피스텔 아래층, 위층에 살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사이가 틀어지자 이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을 투약한다며 이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이 여 실장의 머리카락까지 제출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유흥업소 실장이 경찰에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됐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을 수사하면서 이성균 씨의 이름이 나오게 된 그렇군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얼마 전 이성균 씨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오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승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 도주하셨어요? 이성균 씨에게 할 말 없으세요? 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협박범이 마약 최초 제보자다 이런 게 사실 놀라운데 이 교수님 일단은 유흥업소 실장과 공갈 사건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20대 여성이요. 네. 이거 없나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서 사실 이성균 씨 측도 이 피의자라고 부르는 A씨 협박범도 공범으로 고소를 처음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의 상황에서는 각자 단독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갈 또는 공갈 미수와 관련돼서는 수사가 계속 중인 것이고요. 그 공범의 그 가능성이 농후했던 그런 상황은 그 9월경에 이 여 실장이 이성균 씨를 그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그 협박이 시작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죠. 그때 해킹범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의 그 사적인 공간 안에 무엇인가 집어넣어서 보고 있다. 그래서 3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 또 10월 초에 이 지금 피의자 그 A 씨가 그렇다고 본다면 나는 이 여 실장을 구속시켜야 될 테고 여 실장에게 이미 지급된 돈을 다 회수하고 나한테 2억 주는 것으로서 그 마무리하자. 뭐 이런 모양을 두 개를 보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맞추면서 무엇인가 공갈 액수를 점점 혹시 늘려나가려고 하는 미리 짰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도 가져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그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이 공모 공동 정범이라기보다는 즉 미리 계획하고 함께 협력을 했다라기보다는 각자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금전적인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전적인 문제가 채권 채무 관계를 떠나서 지금 3억 원이 사실상 갈취당했는데 여 실장한테 간 거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다 여 실장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무엇인가 또 불만을 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하나가 지금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이 여 실장이 구속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협박했던 사항 자체는 자연히 없어지고 묻히게 되는 그런 것을 노려서 이와 같이 제보를 하고 적극적인 경찰에 소스를 준 것은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은
이 여성 A 씨가요, 뭐 아이를 안고 영장 실시 검사할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기로 하는 좀 방패 전략 아니냐, 뭐 보여주기식 읍소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선처가 없었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검찰에 재판하다 보면 꼭 마지막 선고일에 어린 아이를 안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판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호통을요? 예. 선고일을 연기할 테니까 애 두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본인의 형량이나 죄질 부분에서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 A 씨가 판단을 좀 잘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할 우려인데요. 이미 사실은 이 협박범 A 씨에 대해서는 실질심사가 1차로 있었습니다. 26일에 예정된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 이 A 씨가 잠적해버리죠. 즉 이미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열린 실질심사에서 도주했고 다시 체포 구인을 해와서 다시 열린 실질심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A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당연히 발부가 됐고요. 만약에 이미 도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고 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속을 막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실제로도 많은 예시에서도 뭐 판사들도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 부분 좋지 않게 보지 절대 선처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략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 유튜버가요, 이 상황을 보고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추가적인 신상털기랄까요? 그런 것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수님, 네. 사적 제재 논란도 사실 일각에선 일고 있습니다. 이런 신상 공개가요. 그렇죠. 일단 이제 이 유튜버 A 씨가 공개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해킹범이라고 이렇게 자처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더군다나 이 아이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행위 등을 포함해서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좀 제보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네. 즉 바꿔 얘기하면 꽃뱀의 피해를 보거나 사기의 피해를 보거나 갈취의 그 피해를 보거나 아동학대의 그 피해를 봤던 그런 사람 바로 이제 이 A 씨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 제보를 부탁한다. 뭐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네. 물론 이제 이름과 사진이 다 이제 드러난 그 상황이고요. 그 과거에도 그 유사한 그런 이 사건에서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 이 사건이라든가 전세 사기 부부의 얼굴, 뭐 신상 등이 또 공개가 돼서 상당 부분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사적 제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일반적인 언론도 이와 같은 일을 다 공개하는데 그것은 공적제재라 괜찮고 포토라인 사용은 괜찮으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사적 제재는 엄연히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유일하게 허용되는 그것은 예를 들면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예. 거기에 일정한 요건에 부합이 되게 되면 공개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게 되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표명을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라고 네. 하는 이런 혐의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네. 엄연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